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특허 기술은 바로 착용형 로봇의 근력 보조 시스템입니다.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로봇 전공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박사후 연구원을 이제 한 몇 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로봇 학교에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이런 이제 보행 로봇이라든지 재활 보조 로봇 이런 것들 각종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제어하는 일을 좀 맡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이번에는 착용형 로봇의 근력 보조 시스템 특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력 보조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을 읽어보자면, 본 기술은 착용형 로봇에 적용되어 착용자의 보행 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근력을 보조할 수 있으며 발바닥의 압력과 고관절 움직임의 각도,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발바닥 압력과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 각도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현재 계단 보행을 하는 중인지 아니면 평지 보행을 하든지 이걸 판단을 해서 계단 보행일 때만 사실 근력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평지 보행에서는 근력 보조를 하지 않고 이제 로봇이 사람의 모션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마찰 보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이 계단 올라갈 때에 특별히 이제 대퇴부의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평지 보행을 할 때는 사실은 대퇴부의 근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의 타겟을 대퇴부 근력으로 이제 그 제한을 두었고, 대퇴부 근력은 계단 오를 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 오를 때로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바닥 압력과 고관절 움직임 각도에 따라서 현재 계단 보행을 하는 건지 평지 보행을 하는 건지 판단을 하고, 이에 맞게 이제 근력 보조를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 배경을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10%씩 성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2027년도에는 84억 달러로 이제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은 뭐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군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그 적용해서 환자의 그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재활 쪽 용도로 쓸 수 있고 보조 쪽 용도로 쓸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읽어보면 웨어러블 로봇은 선천적인 장애 또는 근력으로 약해진 근력을 지원해서 착용자의 편안한 보행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그 뭐 노약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공사장에 있는 뭐 어떤 그 근로자들, 뭐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 이런 다양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 무거운 그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계단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제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도 다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래의 웨어러블 로봇은 대부분의 이제 그 하체 여러 개의 관절을 동시에 보조하는 고사양의 이제 구동부를 갖는 것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그것을 입는 데에만도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관절만을 보조하는 대퇴 근력 형태의 컴팩트 착용형 로봇을 이제 연구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런 착용형 로봇이 그 평지 보행을 할 때는 근력 보조를 수행하지 않고 계단 오를 때 특히 큰 그 힘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때만 근력 보조를 하려고 하도록 이제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상품들이 이제 평지 보행을 할 때
다리를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보행 모션을 할 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중력 보상 정도만 수행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사용자들한테 보행을 평지 보행을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이런 착용형 로봇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그런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근력이 이제 필요한 어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럴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보행으로 좀 한정을 한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영상은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완성을 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은 왼쪽은 이제 프릭션 컴펜세이션을 한 거고, 오른쪽은 프릭션 컴펜세이션을 안 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평지 보행을 할 때는 사람이 이제 그 구동부의 마찰을 느끼지 않도록 그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마찰 보상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단을 만나게 되면은 계단이라는 걸 금방 인식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토크를 이 대퇴부에다가 인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소리가 크게, 타이밍 플리벨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QDD라고 직구동 방식의 이제 저감 속비를 갖는 직구동 방식의 구동기가 개발이 돼서 사실 저런 이제 타이밍 플리벨트 소리는 안 날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핸드폰에다가 평지와 계단을 인식하는 그 영상을 한번 넣었는데요. 계단이면 바로 그림이 계단으로 바뀌었고, 오른발 왼발 이제 그 표시가 되죠. 이제 오른발 왼발 계단을 올라가는 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평지 가면 바로 평지로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요. 또 한 발만 내디뎌도 계단이면 바로 계단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단일 때만 그 대퇴부를 내릴 때 근력 보조를 해주고, 평지에서는 마찰 보상 정도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로드 한 20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올라갈 때도 에너지 소모가 한 30% 정도, 30-40%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구성을 좀 보면은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이제 감속기가 있고요. 그리고 BLDC 모터가 있고, 이제 고관절의 이제 각도를 그 측정해주는 앱솔루트 엔코더, 그리고 발바닥에는 이제 압력 측정을 할 수 있는 프레셔 센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앱으로부터 이 제어기의 상태랑 그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장점을 한번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생겼는데요. 간단하게 생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뒤에 세트 컬러가 이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시킬 수도 있고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이제 너비랑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선 스마트 슈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압력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아두이노가 읽어가지고 바로 이거를 메인 제어기에다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럼 현재 이제 어떤 발바닥이 착지를 했고 얼마큼의 그 압력이 작용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기줄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제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발바닥 힘 센서와 고관절 각도 수치입니다. 수평축이 이제 고관절의 이제 대퇴부의 각도고요. 수직축이 이제 발바닥 힘 센서, 압력 센서의 수치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면을 걷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각도가 그 대퇴부의 각도가 더 발생하고, 거기서 그 위로 이제 발에 이제 압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제 계속 그 고관절 각도 대
발바닥 압력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계단만 바로 올라가면 여기 이걸 지나서 빨간색 궤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백하게 현재 계단인 보행하는지 아니면 평지 보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부터 경사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경사를 간다고 해도 고관절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궤적 1번을 지나냐 2번을 지나냐 3번을 지나냐에 따라서 현재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지 아니면 내딛는 걸 다시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딛고 있으면 계단을 내딛고 있는지 평지를 내딛고 있는지 평지를 내딛고 있으면 근력 보조를 하지 않고요. 계단을 내딛고 있으면 그 순간 이제 근력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을 나눠서 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20kg짜리 매스를 얹고 그 대퇴부에다가 근전도 센서를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근력 보조가 없을 때는 EMG 시그널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요. 근력 보조가 있으면 거의 평균치가 이 정도 되는데 한 이 정도에서 한 제 생각에 한 30-40%는 확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보행할 때 확실히 이제 대퇴부의 근력 보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방금 전 영상에서는 좀 소음이 좀 심했지만 소음 같은 것들은 최근에 이제 QDD가 나와서 감속비가 한 10대 1 미만의 QDD 그 직경이 큰 얇은 그 이제 QDD 모터가 지금 그 상용화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은 소리도 거의 안 나고 이런 그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자들 또는 뭐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들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는 대퇴부의 근력을 많이 쓰는 그런 노동자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그 착용형 로봇을 장착하면은 그 에너지 소모가 한 30% 정도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1번, 2번, 3번 구역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수식들을 저희가 도출했고 이 수식으로부터 현재 이제 계단을 내딛고 있는지 평지에 발을 내딛고 있는지 아니면 발을 들었다가 내리고 있는지를 그 측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가서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 때만 모터에 토크를 가하는 방법을 써서 아주 그 효과적으로 대퇴부의 근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뭐 제어할 작업 보조, 웨어러블 이런데 그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저희 특허는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착용형 로봇의 근력 보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판단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성능 평가를 했고 특허를 냈고 논문까지 발표를 해서 논문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이제 기업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시제품 제작해서 성능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